굉장히 더러운 곳이고 그거를 이렇게 청소를 좀 해주고 가끔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에 배수구에서 번식해 있는 모기떼들이 그 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다. 가까이로 가셨어요. 정답이 약간 그 베란다 쪽이긴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마존이 우리가 알기로 모기나 이런 게 굉장히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왜 많을까요? 더우니까요. 덥죠. 예. 그리고 습기 있고 공통으로 숲이 우거져 있어요. 오, 맞네. 오! 공통으로 화초를 기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화초를. 오, 우리가 맞아. 화초에다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배수구로 올라가죠. 네? 배수구. 올라가요? 어쨌든 그 물이 아니 물이 화분을 지나서 배수구로 가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대세요 나왔어요. 대세요. 배수구는 맞는데 이유를 설명해내면 되네요. 아파트 단체에서 습하고 덥고 이 언제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 있는 그 커다란 그 하수조죠. 모든 집의 하수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이 언제나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알을 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수관을 따라서 각 가정으로 아주 특공대가 침투하듯이 쭉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옆에 모기떼가 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모기를 뭐 이런 약을 쳐서 다 죽여도 또 다른 특공대가 지하에 항상 대기를 하고 다른 집에서. 그렇죠. 정답은 지하 하수조에 살고 있는 모기떼가 각종 관을 통해서 집으로 쳐들어온다. 정답!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배수구입니다. 두 가족 모두 모기가 들어오기 쉬운 방충망이나 출입문은 철저하게 차단했지만 반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배수구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실제로 겨울 모기들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집 안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침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야, 너무 무서운 얘기다. 특히 약 2mm 크기의 공간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모기에게 집안의 각종 배수구는 그야말로 활짝 열린 문과 같은데요. 아직 막을 수 없고. 그렇다면 모기는 왜 배수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주변에서 모기가 많이 확인된다는 것은 그 가까운 주변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발생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즘과 같이 밖은 쌀쌀하지만 실내에서 모기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대형 건물의 지하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에 모기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따뜻한 정화조나 집 수정에서 서식하는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면 지하실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수가 지하실과 연결된 배수관을 타고 수십 미터씩 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특히 U자형 트랩을 활용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해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세면대나 싱크대 배수구와는 달리 베란다나 다용도실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배수관이 지하실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모기에게는 뻥 뚫린 침입로인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기의 침입 경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온 모기만 잡는 데 급급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모기를 박멸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맘때 정화조나 집 수정 같은 지하 공간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기 유충을 미리 박멸해두면 모기의 주 활동철인 여름에도 모기에 의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번의 흡혈로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 키우네요. 모기를 키워. 다 자란 모기의 침은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지만 가죽이나 청바지를 뚫을 만큼 강력하며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습니다. 가죽을 뚫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모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 대부분 저절로 가라앉지만 입이나 목 주변에 물릴 경우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는 원래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4월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해 하천이나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데요. 모기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는 약 150여 개.
모기의 알은 불과 이틀 만에 부화한 유충인 장구벌레가 되고 불과 15일 이내에 성충이 되어 다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 너무 빠르다. 특히 최근 난방시설이 발달하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실내와 지하시설 등이 모기가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해 2, 3월에도 모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정화조나 집수정에 실제로 모기 유충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제발 없기를. 관할구청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곳은 정화조 시설이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실. 어느 아파트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오수 위로 하얗게 뭉쳐있는 것들. 자, 바로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입니다. 실제로 모기나 모기 유충들이 어느 온도에 가장 많이 활발한 건가요? 얼핏 봐도 보통 모기가 성충이라는 것은 15도에서 17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대부분 정화조 시설을 보면은 15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육장이네, 사육장. 이곳 정화조 내부의 온도는 무려 약 13도. 온도도 높고 물이 부패해 있어 모기가 알을 산란하기 매우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너무 많다. 실제로 바닥에 먼지처럼 깔려있는 까만 것이 바로 모두 모기의 사체. 충격적이게도 모기의 사체가 단 한 개만 있어도 유충은 최소 100마리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0배씩 늘어나요, 100배씩. 제작진은 모기 유충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다른 아파트의 지하실로 이동했습니다. 정화조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 깨끗해진 무리를 가득 덮어버린 장구벌레 무리. 물반 모기반인데요, 정말.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위해 샘플을 채취해보기로 했는데요. 정화조물을 조금 떠서 비커에 담아 관찰해본 결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구벌레의 모습. 불과 2주 후에 흡혈이 가능한 성충이 될 텐데요. 이렇듯 모기는 정화조나 집수정 등에서 사계절 서식하며 빠른 주기로 성충이 된 후 각 가정으로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손쉽게 집안으로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모기가 계속 나타날 경우 방충망이나 출입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베란다나 다용도실 바닥에 있는 배수구까지 막아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간단하게 망사나 거즈, 스타킹 같은 천으로 배수구를 감싸두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유충을 없애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렇죠. 유충 한 마리를 박멸하는 것은 곧 모기 1000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모기 유충을 죽이기 위해 고인물이나 하천에 석유나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름으로 덮인 물이 썩으면서 결국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름을 이용하는 건 절대 금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그렇다면 모기 유충은 어떻게 박멸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라도 풀어놓나요? 중요합니다. 가정 내 고인물이나 수저 같은 곳에서 모기 유충을 발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퇴치법인데요. 먼저 락스를 이용한 퇴치법. 모기 유충이 있는 물에 소량의 락스를 붓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충이 든 수조에 락스를 붓고 관찰한 결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유충이 대부분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인데요. 약 50도 정도의 물로도 모기 유충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락스나 뜨거운 물은 소량으로 다수의 모기 유충을